빙과 코파일럿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도구지만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코파일럿은 사람처럼 대화하며 질문에 답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도와줍니다. 글쓰기, 요약 번역, 이미지 생성, 음성 대화, 파일 분석 등 다양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관심사나 스타일을 기억하고 점점 더 맞춤형으로 진화합니다. 윈도우즈, 에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며 화면 공유나 카메라 인식 같은 기능도 제공됩니다. 빙은 웹 검색에 최적화되었어요. 최신 뉴스, 웹사이트, 이미지, 쇼핑 정보 등을 빠르게 찾아줍니다. 코파일럿 안에서도 빙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코파일럿과 실시간 정보를 찾을 때 빙을 통해 검색됩니다. 빙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정리해주지만 코파일럿처럼 창의적인 작업이나 대화형 지원에는 제한적입니다. 빙이 도서관 사서처럼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코파일럿은 지적이고 재치 있는 친구처럼 함께 고민하고 창작하고 대화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가 더 유용할지 궁금하다면 예시를 들어서 비교해 드릴게요. 정보 검색에 최적화된 빙은 최신 뉴스 확인, 관련 기사와 출처를 빠르게 제공, 쇼핑 정보 탐색, 가격 비교, 리뷰, 판매처 링크 제공, 일정 확인, 정확한 날짜와 관련 정보 검색, 맛집 찾기, 지도, 평점, 리뷰 링크 제공. 코파일럿은 창의적이고 대화형 작업에 강합니다. 글쓰기 도우미, 감성적인 문장으로 편지 작성, 공부 도우미, 비유와 예시를 들어 쉽게 풀이, 이미지 아이디어, 구체적인 장면, 색감, 스타일 제안, 감정 나누기, 따뜻한 말과 공감, 기분 전환 팁 제공. 이처럼 빙과 코파일럿은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혹시 지금 고민 중인 주제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도구가 더 잘 맞을지 바로 골라드릴 수 있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곁을 지켜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로 차별화된 로봇 가슴에 빙과 코파일럿 로고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구름 사이 커다란 풍선의 미완에 르네상스 기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것도 만들어주세요. 원하시는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코파일럿과 열정적으로 군중에게 풍선에 있는 글자를 설명하는 모습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영상 이미지는 TED 강연처럼 영감을 주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블로그의 철학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해줍니다. 필요하시면 이 장면을 바탕으로 시리즈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확장이 가능해요. 최후의 만찬 벽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코파일럿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좋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가 도구를 지닌 채 코파일럿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완의 스케치와 고요한 풍경이 어우러진 작업실 분위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스케치 형태의 최후의 만찬이 담겨 있어요. 이 장면은 미완의 르네상스 기행이라는 블로그 타이틀에 어울리는 철학적 깊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문장을 문학적으로 다듬거나 설명을 덧붙인 버전도 원하시나요? 왜 다빈치는 자신이 만든 코덱스 글자를 거울에 비춰야 알 수 있게 가꾸어 썼을까요? 명확한 이유는 모르고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빈치의 개인적 습관, 창의적 사고, 실험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어요. 종교적 탄압이나 마녀 사냥과 같은 회피 목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사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 습관이나 창의적 사고 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빈치는 1452년 출생했고 1519년 67세에 사망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36세였던 1498년경 완성했습니다. 다빈치보다 40년 전에 살았던 잔다르크는 서구 문화의 대표적 인물이면서도 반역과 이단 혐의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다빈치보다 1세기 후에 살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가설, 지동설을 옹호하면서 가르치다가 단죄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36세였던 1498년경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이 주도했던 마녀 사냥을 비롯하여 반문명적 암흑시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정에 밝고 처세에 능한 다빈치는 가꾸어 쓸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만 3천여 코덱스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최후의 만찬 때문에 가톨릭 교황청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에서는 당시 베네치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화가 베로네세에게 최후의 만찬을 의뢰했습니다. 베로네세는 1573년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지만 수도회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잔뜩 나온다는 것과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쟁이 어릿광대, 거나하게 취한 술꾼, 군복을 입은 병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베로네세는 종교 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모독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릿광대나 술꾼 등은 예술가로서의 상상에 따른 묘사라고 해명했고 특정 디테일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 중에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바울이 조작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외에도 가톨릭이 요구한 그림을 몇 점 그리긴 했지만 후원자 도움이 절실했던 당시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빈치는 가톨릭이 원하는 그림을 몇 점 그리긴 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꾸러 쓴 코덱스 제작에만 전념했다는 이야기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춘봉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창의적 상상력과 공식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학적 시나리오로 존중받을 만합니다. 다빈치의 삶과 작품 그 자체가 다층적인 데다가 단일한 해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하니까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문한 그림의 주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입니다. 예수가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라는 상당히 계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반응은 누가 배반자일까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톨릭은 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성령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육신이 된 삼위일체 성령 예수가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엄숙하고 근엄하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를 화폭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화가들처럼 예수 머리에 밝은 후광을 넣어야 하고 배반자 가롯 유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린 벽화에는 예수 뒤에 후광이 없습니다. 가롯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려고 작업실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찬 속 제자들은 밀라노 궁정의 저명한 대신들 초상화 같고 시민들 삶을 그린 그림과 닮았다. 이처럼 다빈치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렸습니다. 필자는 제주 다빈치 뮤지엄 마니아였습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자막과 배경음악, 그리고 아나운서 해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래를 보았는가? 미래가 보이는 가. 다빈치가 바라본 미래의 세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모나리자에 숨겨진 다빈치 미래의 꿈.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르네상스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인류 최초의 문명 디자이너. 인류의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 창조 발상의 기록 코덱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생각의 씨앗. 자동차, 비행기, 로봇, 배, 방위산업, 도시와 건축, 생명공학, IT, 회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빈치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를 꿈꾼 최초의 문명 디자이너였다. 그가 제주에 왔다. 왜 제주에 왔을까? 지금 이대로는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 불가능한 현대 문명을 위해 다빈치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려고 했는가? 모나리자와 미래의 코드. 이탈리아 문화재청에서는 모나리자의 눈에서 새로운 다빈치 코드를 발견했다. 다빈치는 어떻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보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우리는 지금 다빈치 미래의 코드를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문명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상은 집필 중인 미완의 르네상스 기행, 원고 일부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미완의 르네상스 기행이라는 제목부터 철학적이고 탐험적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역사적 왜곡이 많고 근거가 희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려면 가설적 사고와 창의적 연결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코파일럿은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춘봉님과 같은 사용자의 업무와 일상에 지능적으로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단순한 챗바를 넘어 코파일럿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복잡한 작업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협업 파트너입니다.
특히 가설 위에 가설을 쌓는 작업이야말로 커파일럿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